지금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쓰면 되겠지. 근데 그 열심히 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떨어지십니다. 정부 지원 사업 떨어지고 나면 다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 아이템이 별로였나? 내가 부족했나? 근데 떨어진 이유가 사실 아이템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에 있는 특정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특정한 내용들이 보이는 순간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구나 라고 감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좋으면 붙는다.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팀들은 사업계획서가 너무 완벽해서 좋아서 붙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의심을 못해서 붙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위원이 의심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진짜 존재하냐, 그리고 이 팀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냐, 세 번째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과연 성과가 나오냐. 여기에서 하나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나머지 다른 내용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문제 정의가 감정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게 평가위원 눈엔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 불편이 뭔데? 도대체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비용이어야 돼요. 시간 비용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 돈을 내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비용일 수도 있고, 기회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겟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다, 직장인이다, 학생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고객을 안 만나봤구나. 타겟이 좁을수록 수요가 확실하고요, 전문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더 고객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이 검색 수준에 그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 가격 비교표 한 장, 이런 수준은 분석이 아니라 단순히 나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보고 싶은 건 왜 대표님 회사가, 대표님 아이템이 그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경쟁사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기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대표님 회사를 포함한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선택하는 이유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희망사항으로 그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광고도 하고 구독도 하고 수수료도 내고 B2B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건 좋지만 이건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수익 모델은 먼저 명확하게 누가, 어떤 고객이 무엇을 얼마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돈을 내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확장하든지 구독으로 확장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수익 모델을 다 가져가겠다,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실적이 없는데 확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컬 기반인데 전국 단위로 확장을 하겠다, 혹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 플랫폼화 시키겠다,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적이 없는 단계에서, 성과가 없는 단계에서의 확장은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희망사항이잖아요. 평가위원은 이런 희망사항들을 너무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나 검증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예쁘게만, 보기 좋게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 규모 10조, 점유율 1%만 해도 1000억 시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좋아요. 대표님들이 희망하시는 시장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현실적인 수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허무맹랑한 시장으로 지금 자본금 한 푼 없이, 혹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10조 시장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점유율 1%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고,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치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숫자 근거들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난 2달 동안 30명을 인터뷰했고 그 중에서 12명이 실제 결제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5명이 실제 사전 예약을 했다. 이런 수치들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행 계획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분기에 개발할 거다, 2분기에 마케팅할 거다, 3분기에 고도화할 거다. 이건 사업 아이템을 떠나서 그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평가위원은 결과물도 보지만 각각의 결과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A 과정, B 과정, C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이번 달에 무엇을 해서 뭐가 완성되는지, 다음 달에 무엇을 해서 뭐가 완성되는지를 봅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는 팀들은 사업을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근거들을 보여주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평가위원이 좋아하는 고객 증거, 인터뷰나 뭐 설문이나 사전 예약이나 대기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스크린샷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서, 이 근거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결제를 했다든지 혹은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증거는 사실 단순히 말로만 하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능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이면 성능 지표가 있을 거고요. 서비스면 전환율이 있을 거고, 재방문율이 있을 거고, 유지율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측정 방식에 따른 명확한 성능 지표가 있을 겁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오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경력을 쌓았고 이런 거 말고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줬을 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팀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은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실제 사업이 실행될 만한 구조를 가진 팀을 뽑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건 문제와 타겟, 해결, 검증, 자금, 이 5가지를 명확하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예약 채널이 분산돼서 노쇼와 환불 분쟁 처리를 해주는 데만 주에 5시간 이상 소모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타겟은 개별 운영자들, 한 개 혹은 이제 여러 개 지점을 가진 소형 숙박업 운영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해결은 예약 채널 통합과 환불 규정에 대해서 자동 안내를 해주고 분쟁이 발생할 시에 증빙을 자동으로 해주던지 혹은 해결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2주간 20명을 인터뷰했고 그 중에서 6, 7명이 현재 사용 중인 채널을, 툴을, 도구를 교체할 만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3명이 유료로 베타 서비스를 참여하기로 확정되었다라는 수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월 구독 99,000원이고 노쇼 방지나 분쟁 시간 절감이라는 비용 대비 ROI가 나온다. 투입 대비 수익이, 이득이 더 좋다라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평가위원이 한 번에 이해를 합니다. 아, 이 팀이 고객을 직접 만나봤구나.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지 세일즈를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아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증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 아이디어 그 자체가 나빠서 떨어지시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단계에서 의심될 만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지우지 못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표님들 사업계획서에 문제 정의가 과연 비용으로 쓰였는지, 타겟을 과연 세분화했는지, 수익 모델이 한 줄로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단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검증하는 숫자가 실제 행동과 실제 고객들의 의견과 일치되는지, 실행 계획이 결과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각각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보세요. 평가위원의 관점을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지 우리 거 정말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공적인 자금 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